함수 이야기니까 정의를 얘기 안 하고 갈 수는 없지. 그죠? 상학함수의 정의 뭐였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상학함수의 정의였고, 상학함수 그러면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된다고? 원. 삼각 B는 뭐였냐면 직각삼각형. 함수 그러면 원이 떠올라야 돼. 그지? 그래서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보고, 요 원 가지고 우리 상학함수의 정의 유출을 해보자면, R이라는 건 반지름이고 이건 진짜로 X좌표, Y좌표 나타내는 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요 점 하나 잡아서 요 점 P라고 볼 거야. X, Y라고 보고, 중심, 동경, 시초선과 이루는 각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요 그림에서 얘네들 다 유도하는 거였다고. 그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R분의 Y좌표니까 그게 사인 세타고, R분의 X좌표니까 그게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였고. 그지?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럼 사각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함수라는 건 그런 거잖아. 중학교가 아니고 저 수하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면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x에다 뭘 집어넣어. 그럼 막 계산해서 y 값을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런 과정들을 보고 싶은 거고, 삼각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 뭘 집어넣어서 뭐가 연산된 결과로 뭔가 나오는 건데, 그럼 주로 여기서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였냐면 각도였다고. 세타. 그지? 얘 생각해보면 세타가 변하는 녀석인 거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거냐면 Y좌표가 변하는 거였다고.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세타가 변하는 거야. 각도가 변했을 때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 X좌표가 변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 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 동경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고, 이 동경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래서 사인부터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정의역은 X로, 치역은 Y로 많이 나타내니까, 그래서 Y는 사인 X다, Y는 코사인 X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X는 동경을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각의 크기. X가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사인 세타,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러프하게 이 원에서만 쳐다보면 세타가 0일 때 Y좌표는 0이야. 그지? 0에서 출발해서 세타가 커지면 Y좌표가 점점점 커진다고. 점점 커지다가 여기 딱 찍고, 우리 보통 반지름도 쓰기 귀찮으니까 반지름 일자리 많이 쓰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 되면 좋은 건 뭐였냐면 사인 세타의 값 자체가 그냥 Y좌표랑 똑같은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다시 세타가 0이면 그대로 Y좌표 0이었다가 세타가 야금야금 커지면 Y좌표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일 클 때는 1이고 2분의 파이라는 각을 가졌을 때 1이라는 Y좌표가 가졌다가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Y좌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작아져서 동경의 크기가,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가 됐을 때 0 됐다가 그 뒤로 계속 커지면 마이너스 1까지 찍고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0으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세타가 커질 때마다 그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을 해보면 0에서 출발해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다시 0이 된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곡선 좀 이따 그려볼 거지만 대충 그려보면 어떤 모양새가 될 거다.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는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다시 0 되고 1 되고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고요. 그죠? 물론 사이사이를 동그랗게 그리면 약간 이런 모양새의 그림이 되긴 하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코사인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데, 얘는 X가 역시나 중심각을 나타내는 거였고,
중심각이 0일 때 x좌표는 1이었다가 중심각이 커지면 점점점 줄어들지 x좌표는 줄어든다고. 줄어들어서 0 되고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다시 0 되고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곡선도 좀 이따 더 자세한 그림 보겠지만 1에서 출발해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되고 0 되고 1 되고 0 되고 말 되고 0 되고 이런 식으로 곡선이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라고. 그지? 몇 바퀴를 돌든 계속해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탄젠트는 약간 골치 아팠어. 이건 어떻게 생겼었냐면 탄젠트는 반지름이 1인 녀석이라고 해도 x분의 y거든.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랑 둘 다 움직이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세타가 0이었으면 x좌표는 1인데 y좌표는 0이야. 근데 여기서 세타가 조금 커져서 요만큼 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게 밑변이 되고 요게 높이가 되거든. 근데 세타가 여기서 요만큼 더 커지면 x좌표는 줄어들고 y좌표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두 개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약간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끌고 왔었냐 하면 요 녀석을 끌고 왔었다고. y는 1이라고 하는 접선 하나 끌고 와서 여기다 무슨 짓을 했다? 반지름을 쭉 연장해서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도 다른 거 볼까? 얘도 쭉 연장해서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커다란 노란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 저렇게 커다란 삼각형의 장점은 뭐냐면 최소한 밑에 변의 길이가 1인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x분의 y, 밑에 변이랑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흰색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흰색 삼각형은 밑에 변의 길이가 줄어들고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보기가 불편하지만 요 첫 번째 흰 삼각형이랑 노란색 삼각형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값이 똑같을 거고 두 번째 흰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도 닮아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은 그대로일 거거든. 삼각비 생각해보면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각도가 중요한 거지 삼각형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어차피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흰색 삼각형 두 개, 탄젠트가 변할 때 얘네 둘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흰색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노란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을 가지고 비교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할 건데 이 밑변의 길이가 둘 다 1이라는 게 장점이다. 그러니까 요 y좌표 자체가 바로 탄젠트의 값이 될 거다라는 거였다고. 그지? 사인, 코사인도 요 점의 x좌표나 y좌표를 보고 싶었던 건데 탄젠트도 쭉 요 동경 연장해서 요 노란색 직선이랑 만나게 만들면 요 점 자체가 요 점의 y좌표 자체가 아예 탄젠트의 값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탄젠트도 결론을 그려보면 요 녀석 어떻게 생겼었냐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었다고요. 이게 그림을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서 야금야금 커져가면 90도 2분의 파이까지 딱 커지면 얘랑 더 이상 안 만날 거잖아요. 얘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 저 위에 가서 만날 건데 얘보다 좀 더 커지면 평행하니까 안 만난다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탄젠트의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커지면 점점 이 길이는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커져 갈 텐데 2분의 파이에서 만나는 값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그 뒤로 돌아오면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랑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랑 상황은 똑같은데 대신에 2, 3분면에 부호는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3, 4분면, 4, 4분면은 똑같이 생긴 녀석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이런 식의 전혀 다르게 생겨먹은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였다고요. 자세하고 정확한 그림은 책에 있는 걸로 다시 와서 보시면 바이블 있는 사람은 273쪽 보시면 되고요. 다른 개념서 있는 사람도 그래프 그려져 있는 그림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건 사인 곡선이에요. y는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죠.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거야. 말한 것처럼 여기가 0이니까 0인 상태의 y좌표는 0이에요. 그래서 0이 여기 찍혀 있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요 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가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y좌표 여기 찍혀 있는 거고요. 더 올라가서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y좌표도 이제 여기 찍혀 있는 거지. 여기서 더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y좌표가 얘랑 똑같아지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얘랑 똑같은 y좌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갈 때마다 세타가 커질 때마다 y좌표가 1, 0, 마일 0, 1, 0, 마일 0 되는 걸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라는 거고 원이기 때문에 각 4분면에 그려지는 패턴은 거의 동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 4분면만 좀 신경 써서 잘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릴 수 있는데 1, 4분면이라는 건 이 그래프에선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요 사이가 1, 4분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보자면 0일 때 0이고 2분의 파이일 때 1인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삼각비의 값들을 몇 개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3개밖에 없잖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지? 6분의 파이. 얘 지금 그려져 있는 게 6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하고 두 개 그려져 있거든.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죠?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0이고 여기 2분의 파이인데 6분의 파이면 약간 3등분 돼서 요쯤일 거잖아. 그런데 y좌표는 2분의 1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요. 안 그려져 있지만 4분의 파이 생각해보면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좌표 여기 있을 텐데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1보다는 약간 큰 값이 될 거고 3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면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도 여기 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이게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약간 재미없는 소리겠지만 0,0하고 2분의 파이, 1이 이렇게 일자로 선으로 이어져 있으면 가운데에서 가운데를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이 딱 되면 일자로 이어져 있는 건데 일자가 아니라 4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1보다 오히려 큰 값이고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선보단 위로 이렇게 불룩하게 생긴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릴 때 일자로 그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간 위로 볼록하게 생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곡선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림이 요 따위로 생겼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거 계속 복사해서 붙이는 거야. 요 그림 그대로 이렇게 딱 뒤집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 다음 이 아랫부분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고요. 마찬가지 얘도 여기다 대고 좌우로 대칭인 그림 그리시면 되고 그려놓고 나서 보면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돌리면 딱 겹치기도 하겠죠. 그죠? 물론 왼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녀석도 결국 이 부분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프 전체적으로 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긴 하겠죠. 그치? 근데 뭐 이 그림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이라고 해야 될 거냐? 그거 아니고 여기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혹은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요런 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생긴 그림은 요 하나만 잘 그리시면 나머지는 돌려가면서 붙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백지에다가 우리가 연습장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자고 했냐면 잘라서 꼭 지나가야 되는 점 찍으라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여러분 손은 똥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건 2파이잖아. 2파이에 한 바퀴 그림이 끝날 거기 때문에 뭐 여기가 0, 2분의 파이, 요점을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얘랑 뭐 스케일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사인 곡선 그릴 거래 0 지나갈 거고 2분의 파이에서 1 지나갈 거고 파이에서 0 지나가고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 지나고 2파이에서 0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지나가야 하는 점들을 딱 찍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자 그랬다고. 얘는 위로 볼록하게 이제 둥글둥글하게 파도 치듯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그래프가 좀 예쁘게 그려지고요. 이것도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어쨌든 상악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악함수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방정식, 부등식 때문에. 지수나 로그에서 방정식을 풀 땐 그래프 그려서 풀지 않았다고. 그냥 식으로 푸는 거잖아.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가지고 풀든지 뭐 진수끼리 가지고 풀든지 뭐 이런 거 했는데 하지 말고 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결이 됐다고요. 상악함수 가지고 방정식 푸세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 세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6분의 파이 이러면 안 된다고. 6분의 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6분의 5 파이도 있었다고요. 그죠? 여기도 있다는 걸 그래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악함수는 그래프 예쁘게 그리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사인 곡선 그림 그릴 때 이따위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한 주기에 해당하는 2파이 4등분 하고 나서 지나가야 되는 점 잘 찍으시고 동그랗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재미없는 소리 몇 개만 더 하고 가자면 코사인 곡선 그리기 전에 어쨌든 함수고 그래프니까 책에 나와 있는 쓸까요? 말로만 하면 자고 있는 애는 못 들으니까 조짐을 응 소수 들어 소수 상악함수 사인 곡선입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지. 정의역, 치역, 대칭성, 주기. 사실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정의역 뭐다? 정의역은 x지. 정의역은 뭐다?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뭐야 보기는. 전체지 전체.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 사인 곡선에서 정의역이 하는 역할은 뭐였어? 각도잖아 각도. 각도는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반대로도 돌아갈 수 있고. 그래프 보면 이거 영원히 가는 거잖아 저쪽으로. 절로도 영원히 가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는 실수 전체가 된다. 치역은요? 삐끗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표현 쓰게 될 텐데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진동하는 녀석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성. 아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꼭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필요 없고요. 여기다 대고 대칭일 수도 있고 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일 수 있고 찾자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림 그려보면 원점에서 이렇게 생겼고 반대로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요 점에다 대고 180도 돌리면 딱 겹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요거 표현하는 식이 있었어.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식. 그게 뭐였냐면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더라. 그런 얘기였다고요. 그죠? 이 표현 기억해야 돼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수투에서도 나올 거고 뭐 미적분할 사람 미적분 가서도 또 나올 거고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표현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로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기함수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한자어라서 요즘엔 잘 안 쓰긴 합니다. 또는 이거 이제 다음 학기에 많이 쓸 텐데 홀함수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홀함수라는 건 이제 다항함수 같은 거에선 차수가 홀수 차이 녀석들만 있는 거. 이런 녀석들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니까 다 기억을 좀 같이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요. 사인 곡선의 주기는 뭐가 된다? 주기는 보통 P로 많이 표현하는데 피리어드여서 2파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주기가 2파이라는 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f x랑 누가 같아? f x 더하기 2파이랑 같아. 그지? 주기가 2파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다고요. 약간 좀 아니지, 난 재밌어. 여러분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주기가 2파이라는 소리일까? 퀴즈의 내용이 뭐냐면 주기가 2파이야 라는 건 fx가 fx 더하기 2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주기가 2파이라는 소리냐 라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거 만족한다고 해서 전부 다 주기가 2파이인 건 아니야. 왜 아니야? 주기가 파이인 녀석도 이거 만족해요. 주기가 3분의 파이인 녀석, 아니 주기가 4분의 파이인 녀석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야. 무슨 소리냐면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fx랑 여기 쓸까? fx랑 fx 더하기 2파이가 같다며. 그럼 fx 더하기 2파이는 fx 더하기 4파이랑도 같겠죠. 한 주기 또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fx랑 fx 더하기 4파이랑 같다는 소리인데 그럼 갑자기 주기가 4파이 녀석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4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건 그냥 그 안에 딱 몇 주기, 정수 주기 들어있다는 거야. 한 주기일 수도 있고 두 주기일 수도 있고 세 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4파이 떨어져서 똑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안에 똑같은 그림이 여러 번 반복됐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주기가 4파이 녀석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기가 4파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기의 정수배, 실수배 한 개 4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수배 아니고 자연수배. 정수의 오랜만에 해서 그래. 주기의 정수를 곱한 게 4파이구나 그런 이야기라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이런 걸로 함정을 많이 파니까 기억을 좀 하셔요. 다시 정리하면 주기가 2파이 녀석은 당연히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런데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왔다는 게 무조건 주기가 2파이라는 뜻은 아니라고요. 자면 안 되고 아침이라 그래? 야, 아침에 자는 건 학교에 가서 자. 학원 자지 마. 다시 학교에서도 자지 마. 아무튼 다시 주기가 2파이라는 건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런데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왔다고 해서 주기가 2파이인 거냐? 그거 아니라고. 이 안에 몇 주기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그냥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값이 나왔다는 뜻인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항상 주기가 2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야. 기억 좀 하세요. 그냥 얘 말의 의미는 2파이 떨어져서 같은 게 나왔어 라는 뜻인 거라고. 그 안에 몇 주기 있는지 모른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인 곡선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딱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고요. 코사인으로 가볼까요? 어디 갔을까? 그 옆에 있구나. 그 다음은 이 녀석입니다. 똑같이는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생긴 게 코사인 곡선이고요. 와서 보시면 코사인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삼각함수 정의할 때 했지만 정의역의 역할을 한 녀석이 누구였냐면 얘도 역시나 각도였어요. 그죠? 각도, 동경이었고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의미하는 건 뭐였다? X좌표였다. 단위원 이외의 X좌표.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지금 요거 그림이 돌아가 있어요.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거든요. 원래 그림은 이게 X축이 이게 Y축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X좌표를 옆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이 그림 돌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고기 돌려서 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이면 X좌표가 1이잖아요. 1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0 되는 거지. 그걸 옆에다 그냥 그려놓은 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타가 0일 때 x좌표 1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돌아가면 90도까지 갔을 때 x좌표는 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0으로 바뀌고요. 그 뒤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까지가 한 바퀴가 될 거다라는 건데 그림을 보면 알지만 그리고 우리 배워봐서 알겠지만 이 그림도 결국 1사분면만 잘 그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고요. 1사분면의 모양새는 당연히 사인 곡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원 입장에서 보면 요 4분원만 쳐다봐. 4분원만 쳐다보면 어차피 대칭인 형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똑같고 다시 말해서 x좌표가 1에서 0 되는 과정이나 y좌표가 0에서 1 되는 과정이나 똑같이 생겼을 거야. 방향만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방향만 반대인 거니까 원래 사인 곡선은 아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라고요. 이거 그냥 뒤집어서 코사인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아까 사인 곡선이랑 생긴 모양 자체는 똑같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겹치죠. 사인 곡선이랑 코사인 곡선은 평행이동하면 겹친다고요. 사인 곡선을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이 돼요? 얼만큼? 여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얼만큼? 왼쪽으로 2분의 파이. 사인 곡선 원래 아까 이렇게 얘들아 목소리가 생기고 있어. 이게 사인 곡선이었는데 이 녀석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보내면 코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려놓고 나서 보니 그렇잖아. 그지? 근데 심지어 이거 우리 각변환하는 걸로 다 했었다고. 사인 곡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누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였다고요. 이건 시험범위였나? 교과서엔 이게 들어있디? 안 들어있었나? 있었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였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잖아요. 2분의 파이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일단 코사인 x가 될 거고 2분의 파이에서 좀 더 지나간 거니까 2, 4분면 y좌표야.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질 거니까 코사인 x로 바뀔 거라고요. 그지? 이거 우리 커다란 원 그려가지고 각변환 설명했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잖아.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곡선이랑 코사인 곡선은 사실은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 평행이동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안 지우고 놔둔 건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빨간 걸 써볼까요? y는 코사인 x야. 정의역 어떻게 생겼겠어? 똑같아요. 치역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아. 주기 어때요? 똑같아.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그지? 다른 건 뭐만 달라요? 대칭성만 좀 달라요. 코사인 곡선 헷갈릴까요? 지울게요. 코사인 곡선 보시면 y축 여기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얘도 고집을 부리자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맞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인 게 맞아요. 요 점 기준으로 180도 돌림이 겹치니까. 근데 꼭 그렇게만 설명해? 아니야. 요 점에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일 수 있고요.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통 x축, y축이 중요한 녀석이니까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 곡선은 원점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표현하는 방법 얘랑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f-x가 fx랑 같아요. 또 옛날 말이긴 하지만 우함수라고 표현도 했고요. 다항함수 가지고 이야기할 땐 짝함수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 세트로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곡선, 사인 곡선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림 그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0에서 2파이까지 그어놓고 4등분 한 다음에 1, 0, 마일 0, 1 지나가는 점 잘 찍어놓고 동그랗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이제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제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삼각함수 곡선이라는 건 영원히 가는 거잖아. 지금도 아마 연습장에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요거 2파이라고 보면 4등분해서 여기가 파이잖아요. 코사인 곡선 그려봐 그러면 1, 0, 1, 0, 마일, 0, 1 그어놓고 여기는 출발 잘하거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나서 이렇게 그려. 이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꺾어야 돼. 거기 내려가야 돼 다시.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완전 V자처럼 생기는 그리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동그란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위로 동그랗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2파이까지만 맨날 그리다 보니까 V자처럼 그리지만 그렇게 생긴 거 아니라고요. 신경 써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방정식 풀 때도 덜 피곤하다고요. 덜 힘들다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제일 더럽게 생겨먹은 탄젠트 곡선은 다음 페이지에 있네. 어디 있을까? 이 아닌가? 이 아닌가? 여기 있다. 오케이. 아하, 글씨가 잘렸네. 탄젠트 곡선은 우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 안에서 해결이 안 되죠. 말한 것처럼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변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둘 다 변해서 한 번에 찾아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굴 썼다고 x는 1, 2라는 접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연장을 좀 했다고요. 삼각형을. 원래는 우리 사인 코사인을 볼 때는 요 점만 쳐다봤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요렇게 생긴 삼각형만 봤지만 그게 아니라 요 흰색 삼각형, 지금 그리고 있는 요 흰색 삼각형, 요 녀석이랑 요 노란색 삼각형은 닮아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흰색 삼각형으로 탄젠트 세타를 찾으나 노란색으로 탄젠트 세타를 찾으나 똑같을 거니까 노란색으로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 요 흰색 삼각형 가지고 탄젠트를 찾으나 이 파란색을 가지고 탄젠트를 찾으나 닮아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쓸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분모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지? 작은 흰색 삼각형은 이거분의 이건데 그게 아니라 노란색은 1분의 이거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그냥 바로 탄젠트의 값이 된다고요. 파란 것도 마찬가지. 요 흰색 삼각형은 분모가 1이 아니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값을 찾기가 골치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거 연장해서 닮은 삼각형으로 크게 만들면 1분의 이거가 탄젠트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바로 탄젠트의 값이 돼서 이렇게 점이 찍힐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지? 그래서 얘를 연장해서 좀 큰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세타가 더 커져서 이만큼 커져버리면 그때는 칠판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그림이 되겠죠. 저 위에 점이 찍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2분의 파이라는 선에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질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엄청 큰 위로 영원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옆으로 안 가고 앞쪽으로, 그러니까 뒤로 왔죠. 여기 사사분면으로 와서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이 사사분면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또 살펴보면 1사분면이랑 똑같아. 그냥 대칭시킨 거잖아요. 세타 요만큼 거꾸로 내려왔다고 보면 얘도 역시나 쭉 연장해서 이거 자체가 탄젠트의 값이 되고요. 세타가 요만큼 더 내려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볼 게 아니라 얘를 더 연장해서 1분의 요거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 이제 탄젠트의 값이 된다고요. 사사분면이니까 자연스럽게 음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탄젠트 그림 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럼 그 뒤로는요. 2분의 파이일 땐 요거 바짝 서버리면 얘랑 평행하니까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탄젠트 값이 없었다고요. 이것도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그 삼각함수 정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 그지?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는데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면 분자는 1이지만 분모는 0이잖아요.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는 값은 탄젠트가 가져갈 수 없는 값이었다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 뒤로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큰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건 2, 4분면이라서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4, 4분면이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림 그대로 따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그 이후로는 뭐 똑같은 녀석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탄젠트 곡선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2분의 파이일 때 값이 없어요. 2분의 3파이일 때도 값이 없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누구냐면 Y축입니다. Y축. 그지? 2분의 파이, 돌아서 2분의 3파이, 돌아서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 Y축에선 탄젠트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졸리니까 말을 해. 탄젠트 곡선 정의가 뭐였다? 까지만 말하면 안 되지. 그 뒤를 더 해야지. 그건 정의역이 아니야. 그거 빼고 나머지지. 전체는 아니지. 왜? 안 되는 값이 있었다니까. 이런 애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할래?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 1파이 더한 거, 2파이 더한 거, 3파이 더한 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정의역 뭐냐고 물어보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다. 라고 해야 제대로 된 정의역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다?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다?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거였다. 이 식도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 나중에 물어본다고. 막 이렇게 그래프 평행이동도 시키고 막 짜부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원리는 뭐였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정수 파이만큼씩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치역은 어때요? 정의역은 그렇게 생겼다 치고 치역은요. 우리 아까 사인 코사인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었는데 얘는 어때요? 위로 영원히 올라갈 거고 아래로도 영원히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실수 전체라고 바뀌게 되겠죠. 밑으로도 영원히 내려가니까. 그지? 그래서 요 치역은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실수 전체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자리가 좁네. 대칭성 주기. 이런 거 파악해 보면 대칭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물론 여기도 대칭이고요. 여기에도 대칭이야.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찾으려면 여러 개 찾을 수 있지만 역시나 원점 대칭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옆에다 3개 써드렸는데 원점 대칭이라는 거 3개 썼어. 맨 위에 뭐 있었어? f 마이너스 x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였다고. 그지? 그 다음은 옛날 말이긴 하지만 아직도 쓰는 책 많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항하수 입장에서 보면 홀수라고 짝수라고 차수가 홀수차만 있다고. 짝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제곱 같은 거야. 여기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그건 y축 대칭이야.
홀함수는 차수가 홀수인 거 1차 함수 생각해보면 되죠. y는 x, 원점 대칭의 녀석이잖아. y는 2x, 원점 대칭이라고. 그지? 그래서 홀함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주기 뭐예요?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이 녀석 주기는 파이입니다. 그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지? 올라갔다가 올라온 거.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 그 뒤에 똑같이 생긴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2파이마다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 주기를 파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주기가 파이라는 걸 식으로 쓰면 뭐가 된다고요? fx는 fx 더하기 파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주기가 파이라는 뜻이라고? 아니라고. 주기의 정수배가 파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아까 했던 얘기도 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아무튼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죠? 오랜만에 보니까 좀 별론가? 요거 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였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통 뭐 하냐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짜부도 시키고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가볼까? 최종판은 이거였어요.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y는 sin x 그래프를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고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이거였다고요. 이 각각의 a, b, c, d라는 개수들, 저 숫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어볼까? A 뭐 하는 거죠? A가 하는 역할이 뭐였다? 이거. 책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 설명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진폭이랑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지? 그 책에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피크치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녀석이 나타내는 거 A가 하는 역할은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는 거다. 물론 부호가 달라지면 뒤집어지는 역할도 하기는 해요. 그죠? A가 음수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뒤집어지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역할은 이 A의 크기,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폭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나타내는 거였다고요. 좋았어. 이거 진폭. B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기가 뭐가 돼요? 이 녀석 주기가 뭐가 돼? 그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게 주기가 되죠.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y는 sin 2x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원래 사인 곡선의 주기는 뭐였다? 2파이였다. 그런데 지금 요거 2x잖아요. 그죠? 그럼 난 생각하는 거야. x에 뭘 집어넣어야 한 주기가 될까? 사인은 2파이가 들어와야 한 주기가 끝이 나거든? 그럼 난 x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파이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 주기는 파이였다고요. 그죠? 이거 주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2파이가 된다고. 왜? 코사인은 2파이가 들어와야 한 주기야. 그럼 내가 뭐 집어넣어야 2파이가 될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지? 그럼 x에다가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지? 이거 물론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공식인데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어딘가 가서 빵꾸 나요. 헷갈려. 이거 말고 외울 거 훨씬 많아. 다짜고짜 외워야 되는 거 많잖아요. 이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뭐 집어넣어야 한 주기가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주기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절대값이 붙는 이유는 주기는 보통 양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붙는 겁니다. C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C는 뭐 혼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C는 B랑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C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고요. D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랑 연관이 있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더 설명을 하자면 결국 그래프의 모양이랑 관련이 있는 건 A하고 B예요. C하고 D는 평행이동이니까, 그렇지? 위치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랑 관련이 있는 건 A, B하고만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러면 누구 봐야 돼? A도 봐야 되고 D도 봤어야 돼요. 그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얘를 끌어올려 버리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 양옆으로 움직이는 건 최대 최소랑 상관이 없죠. 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또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요. 이 C는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골치 아픈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그래도 좀 되는데 양옆으로 움직이는 건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여러분 어렵다고요. 나도 이제 예쁘게 그리기가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이 C라는 녀석은 나오면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행인 건 방정식 같은 거 풀 땐 이제 그냥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땐 좀 신경 써야 하는 녀석이 C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개만 연습을 좀 해볼까요? 책에 있는 걸로. RPM에 있는 걸로. 79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정보학기 보시면 611번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써 있죠.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주기를 구하시오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몇 개만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614번 y는 2 sin 2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생각 한번 그려보자고요.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sin x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요거 2파이라고 볼게요. 요건 그냥 sin x 그래프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이제 요 녀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림 조금만 더 그릴까? 일단 앞에 2 붙었으니까 진폭 달라졌어요. 위아래로. 눈꺼풀의 힘으로 눈꺼풀이 안 올라가? 손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얘 뭐 하는 거라고요?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주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파이로 바뀐 거야.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파이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주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주기고요.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조금만 힘을 내. 마이너스 파이야. 뭐 한 거라고?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왜? 2 사인 2x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y는 2 sin 2x 이 녀석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주기랑 진폭을 바꿔서. 그러면 주기가 바뀌었어. 파이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바퀴는 끝나야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이 2야. 그러니까 이것도 4등분을 해가지고 원래 1에서 1, 0, 마일 0인데 1이 아니라 이제 2, 0, 마이 0 이렇게 생긴 게 한 주기인 거지. 그 뒤로도 2, 0, 마이 0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게 지금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그지? 왼쪽도 좀만 더 그릴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걸 어쩔 거라고 이제? 평행이동할 거라고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여기가 파이였어.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땡겨라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거요. 실제로 여러분 그려보시면 잘 안 그려집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려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저러고 있으면 안 그려지지. 어떡하지? 하나 더 할까? 탄젠트 하나 그려봅시다.
y는 2분의 1 탄젠트 4x. 사실은 탄젠트 곡선은 원래 그래프랑 비교해보면 잘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 늘리거나 아래로 짜부시키는 게 티가 별로 안 나죠. 주기는 파악이 돼. 그런데 위아래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분의 1이 곱해져 있긴 한데 이걸 표현하는 건 약간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도 해보면 탄젠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한 주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4x래. 그럼 이거 주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4분의 파이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인데 여기서 한 바퀴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오히려 이 사이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뒤로 뭐 계속 있겠지 이렇게. 이걸 계속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탄젠트 4x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라는 건 밑으로 약간 눌러라 그런 얘기거든. 누르면 약간 이렇게 되긴 할 텐데 점근선 안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탄젠트 2분의 1 탄젠트 4x라는 녀석인데 말했지만 탄젠트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그래프 그리세요는 탄젠트는 잘 안 낼 것 같아요. 말한 것처럼 표현하는 게 잘 어렵고 얘가 잘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 대충 그렸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딱 파악이 되죠.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주기가 얼마인지를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정도는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라도 요거는 그래프 그린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하면 제 목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쉬었다 합시다. 이어서 기본적인 그래프 얘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RPM 문제 좀 보시면 뒤에 넘어가서요. 뭐 유형 익히기부터 좀 보시면 80페이지에 뭐 유형 1번 주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풀어보시면 되고 2, 3, 4번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한 거죠. 아까 뭐 정의역이 어땠네, 치역이 어땠네, 주기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그래프 성질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거는 직접 풀어보셔도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유형 5번 상악함수 최대 최소 어디 갔지? 필요한 거 몇 개는 같이 좀 보고 그 다음 이야기합시다. 이거 5번 문제인데 이런 거 최대값이 4고 값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산수하는 거죠. 뒤에 마지막에 또 a가 0보다 크다고 아예 알려줬잖아. 그럼 이 녀석은 최대값이 얼마겠어요? 최대값이 얼마란 이야기야? a 사인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b니까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 녀석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가질 거니까 거기에 a를 곱해 진폭이 늘어났고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최대값인 4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대입하란 이야기죠. 대입해보면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아는 각도니까 그걸 이제 또 값이 하나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연립하시면 a랑 b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한 녀석들이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프 넘어와서 보면 이거 이제 여러분 싫어하는 종류의 문제들인데 ABC 찾으세요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볼까요? 660번. A가 하는 역할이 뭐였다고? 진폭이었다고? 양수래요. 땡큐. 그래프 보니까 원래 진폭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2여야 되는데 2하고 마이너스니까 진폭이 4가 됐죠. 2배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A의 값은 2구나 라고 바로 찾아지고요. B가 하는 역할은 주기였어요. 지금 이 그래프 보고 주기 찾을 수 있을까? 주기 얼마야? 이 그래프에서 주기는 파이 되겠죠.
사인 곡선이니까 뭐 꼭 어느 점이 출발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기라는 건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거니까 시작하는 점이라는 건 없거든. 근데 지금 숫자가 써 있는 점들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니까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똑같은 지점이 어디 있어? 여기 아니야. 얘는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올라가는 길로 똑같은 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주기라고 생각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는 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주기가 파이라는 건 b가 얼마란 이야기다? 2란 이야기다. 그지? 파이 집어넣었더니 2파이가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b의 값도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c는요? 평행이동하고 관련된 거죠. 일단 양수이긴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긴 했나 봐. 요 녀석 a, b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사인 2로 묶어서 x 빼기 2분의 c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 건데 얼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보는 게 현명할 거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여러분을 좀 곤란스럽게 만들려면 이 c의 범위를 막 되게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은 다 주기함수야.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느냐는 그림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사인 곡선 평행이동 하기 전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겠죠? 0,0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녀석이었을 거잖아. 이게 요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지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지 혹은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지 몰라요. 심지어 이거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큼 평행이동을 했는지 그림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된다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작은 숫자부터 찾아보는 거야. 뭘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수도 있어. 그럼 4분의 5파이라고 해야 될 건데 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4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이 4분의 파이면 안 될까? C가 2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C는 내가 원하는 숫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가 2분의 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0에서 파이 사이가 아니라 C가 음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파이보다 크다고 하거나 이래버리면 2분의 파이가 답이 안 될 거라고. 그죠? 2분의 5파이가 답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는지는 그림 가지고는 파악을 못해요. 내가 생각한 거대로 값을 찾았는데 찾았더니 이 범위 안에 없어? 그럼 다시 찾으시면 돼요.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더 왼쪽으로 가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C를 찾아보시면 돼요. 아마 우리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겠지만 일부러 그런 문제들 낼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하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건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인데 이거 짧게 얘기해 볼까요? 주기가 뭐다? 주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녀석 주기 뭐야? 2파이. 얘는 주기가 뭐야? 파이야. 그죠? 밑에 거 접어 올렸잖아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림 그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빨리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사인 곡선 원래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한 주기 그린 거야.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있지만 밑에 게 올라가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 두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주기를 반으로 잘라야죠. 요만큼을 주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다고요. 그죠? 주기가 달라져 안 달라져? 이거 주기 뭐야? 2파이. 이거 주기 뭐야? 파이지. 이 평행이동 한 거잖아요. 이 그림에서 야 봐봐. y축 1위로 옮기면 그냥 코사인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원래는 여기까지 와야 한 주기 끝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한 주기 안에 두 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파이로 줄어들겠지. 그지? 주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림 그려보면 탄젠트는
요렇게 생긴 게 한 주기였다고. 절대값 씌우면 얘 위에 있겠죠? 얘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그림이야? 아니잖아. 다르게 생겼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 요 녀석도 파이고 요 녀석도 파이예요. 절대값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다 그 얘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절대값 절반이네. 이거 아니야. 니네 마음대로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림 그려서 머릿속으로 빨리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려고 하는 그 유형이 다 절대값 붙어있는 상학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최대값, 최소값도 달라질 거고 주기도 달라질 수 있고 이거 절대값 없는 상태로 그냥 탄젠트 AX 주기가 뭐다? 탄젠트 X의 주기 뭐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그럼 탄젠트 AX 주기가 뭐다? A분의 파이. 절대값 씌웠네. 주기가 뭐다? 그대로다. A분의 파이다.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주기는 A분의 파이예요. 이거 주기 뭐야? 그지?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5x가 2파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x가 5분의 2파이잖아. 그지? 그래서 a분의 2파이랑 5분의 2파이랑 같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에? a분의 파이랑 5분의 2파이랑 같더라. 그걸 이제 a 찾아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은 그래프 좀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유형 8번 어려운 거 아니고요. 뒤에 유형 9번 요거는 시험 범위가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사람도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풀어보세요. 다시 설명 넘어가고요. 유형 11번 이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삼각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얘도 삼각함수 자체 가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지.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다 마이너스에서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a 곱하면 a배 되고 d 더하면 d만큼 올라가는 거야. 뭐 뺐으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식을 딱 보면 바로 나오죠.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지. 탄젠트는 정역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어요.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삼각함수 최대 최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삼각함수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의 탈을 쓰고 있는 2차 함수이거나 유리함수이거나 무리함수이거나 혹은 뭐 잘 안 나오겠지만 뭐 산술기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겠죠. 삼각함수 자체가 나올 일은 별로 없다. 그죠? 물론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그냥 그거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해볼까요? 다 비슷비슷한데 대표 문제 볼까? 이런 거 보시면 이거 그래프 그려서 예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최대 최소고 상악함수만 물어보잖아. 그럼 이렇게 보자고. sin x 더하기 2거든. sin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거기에 2를 더했죠. 그러니까 sin x 더하기 2라는 것 자체는 1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지겠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1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져요. 거기에 절대값이 어때? 무슨 의미야 이게? 원래 양수인데 뭐.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마이너스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절대값 sin x 더하기 2래. 최대값 얼마야? 그만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다 마이너스 붙고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 뭐 했어? k 더했어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k 한 거니까 여기도 더하기 k 하고 여기도 더하기 k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거 둘이 더해서 1이다 그 얘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삼각함수 하나만 떨렁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가지고 그냥 쭉쭉쭉 푸시면 답은 나와요. 어렵지 않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좀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여기 없네.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일까? 최대값 얼마?
최대값 얼마? 아무나 한 명 질러. 최대값 얼마? 아, 이거 보고 있는 거 맞지? 최대값 짝수, 홀수. 최대값 홀수 나왔대. 짝수 나온 사람 없어? 손가락. 최대값 얼마? 얼마?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 그 2 곱했어. 그럼 이겠지. 1 더하면 3이잖아. 절대값이 3이잖아. 3 더했잖아. 6이지. 최대값은 함정이 아니었어, 얘들아. 최소값이 함정인데. 이 최소값이 얼마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얼마야? 0은 뭐야, 갑자기?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야. 최소값 얼마? 홀수. 짝수? 얼마인데? 그래서 이제 절대값 씌워주면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자, 다시 차근차근 보자고요.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여기다 2를 곱할 거야. 2 sin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져요. 1을 더할 거야. 2 sin x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져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왼쪽에 누가 와야 돼요? 1이 아니고 0이지. 0이지. 1이 아니고 무조건 절대값이라고 해서 얘가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지면 얘는 그 사이에 있는 0이라는 값도 가질 거 아니야, 언젠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0이에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3을 더한 거니까 얘의 최소값은 3인 거야. 최대값은 6이라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사인이 어차피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최대값은 1 넣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고 아니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절대값을 씌웠을 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래프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최소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죠? 최소라고 해서 무조건 1 마이너스를 넣는 거 아니라고. 야, 2차 함수도 생각해봐. 2차 함수도 뭐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 찾으세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 대칭이 쭉 붙어보잖아요. 무조건 양쪽 끝에 값 넣는 거 아니라고.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 그런 식의 문제는 이제 안 나오지. 그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건 조심하시고요. 넘어가서 보면 이게 뭐야? 2차 함수, 유리함수, 또 그 다음 누구니? 형태의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함수 같은 거 보시면 최대값 m, 최소값 m 두 개 구해서 더해보세요인데 보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 섞여 있기도 하거니와 사인은 제곱이야, 코사인은 1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사인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럼 얘 이제 어쩌면 좋다? 치환해야겠다. 누구를? 코사인을. 왜?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얘를 사인으로 바꾸는 건 어렵잖아요. 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뭐였는데 문제 안 알려줘도 그냥 항상 쓸 수 있는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거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었다고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하면 코사인으로 통일이 될 거니까 이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고, 치환했으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치환된 녀석의 범위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y는 바로 가보면 2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축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 안에 있어요. 거기서 최대야 최소야? 최소 되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디서 최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1에서 최대겠죠. 1이 더 멀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차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옆에 나와 있는 거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얘는 뭐 다 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상태로는 그림을 못 그리지.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라고? 치환하는 거였다고. 사인 x를 t로. 유리함수도 본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지.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한 번씩 나온다니까?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고요. 치환된 녀석의 범위는 요 따위로 생겼어요. 그래서 y는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야. 뭐부터 찾아야 되죠? 점근선 어디? 점근선 방정식 뭐야? 두 개죠. t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요거 0 되는 거랑 t 앞에 계수.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t축, y축에 t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 그 다음엔 뭐 아무거나 넣는 거지. 숫자 넣으시면 되죠. 뭐 0 넣어봐도 되고 아니면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걸 찾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0 대입해보면 2분의 1이라고 나오네요. 0,2분의 1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잖아. 그 점근선 기준으로 요점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쪽도 이렇게 생겼겠죠. 대충.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 마이너스 1에서 1만 가지고 있다고. 요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최대값 나올 거고 1 넣으면 최소값 나올 거고. 그지? 그래서 얘도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시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상학함수라기보다는 이제 상학함수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말한 것처럼 이차함수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풀게 되어 있고 나중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또 모의고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환해서 푸는 거 연습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방정식인데